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내일이죠. 8월 25일 목요일부터 수능 응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9월 9일까지 각 고등학교와 시교육청에서 실시됩니다.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어떤 영역을 치르게 될지 몇 가지 확정할 사항들이 있다고요? 예, 수리, 가형과 나형을 또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 각종 탐구 과목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김기준 기자의 입시 톡톡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안성환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선배들이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예비 수험생들도 다음에 내 차례구나라는 생각에 긴장이 많이 될 텐데 내년에 수능을 치르는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사실은 제가 남학교에 있는데요. 네. 학생들이 그 수능 끝나고 이렇게 딱 3학년들이 다 빠져나가면 네. 급식줄이 줄어서 처음엔 좋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다가도 어느 네. 순간부터 이제 찬바람이 불면 휑해지는데 이제 내 차례구나. 예, 딱 한마디만 하자면 1년 금방입니다. 네.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1년 금방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참 후비죠, 우리 마음을요. 그러니까요. 예. 그 한국교육경영평가원에 따르면요, 최근 3년간 수능 응시자 중에서 졸업생들 비율이 많이 늘었다고 네. 하는데요. 이치우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이제 졸업생들을 많이 보실 텐데, 네. 졸업생들에게, 수능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아마 졸업생들이 이제 수능을 다시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 아마 목표 대학에 고3 때 진학하지 못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시도를 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리우 올림픽 때 이제 양궁에서도 금메달 많이 따고, 그다음에 이제 사격에서도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요. 활시위를 당기거나 이렇게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길 때 긴장감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네. 네, 얼마만큼 많은 훈련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시 이제 수능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긴장을 네. 조금 다스리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기술 분야 전문직 공무원을 희망하는 졸업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8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배려심, 다양한 측면의 사고, 강점을 모르는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과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탐구형 인재전형, 서울과기대 전기정보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예, 저는 기술 분야 전문직을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이 학생이 기술 분야 전문직 공무원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학생이 기술 분야 가운데서도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 기술 분야 중에서 네. 전기전자 쪽도 희망을 하고 있고, 이렇게 토목 쪽도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런 편입니다. 네, 좀 다양한 분야를 좀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상담은 안성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성환 선생님, 그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 학생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재수생이라는 겁니다. 네. 일단 한 번에 그 작년도에 쓰라린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까 이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스스로 뭔가 잘 다스리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뭔가 이렇게 집중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 재수생이라는 점이 네.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에 반해서 학생이 막판 스퍼트가 좀 약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수시 전략을 짜봐둘 텐데요. 안성환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4장에서 6장, 논술 전형 2장까지는 고려해보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생각해봐라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이제 논술 전형도 이제 거기에 아울러서 전략으로 세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뭐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아까 처음에 재수생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다라는 말하고 모순이 네. 되는 전략입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 스스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원했었지만 이 가운데서 논술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 학생이 써야 될 논술 2개가 다 수능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2가지 안을 제시한 이유는 학생의 마음이 상담이 끝난 다음에 정해지면 네. 논술 쪽으로만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더 현실적인 눈높이로 가든지 그 2가지의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였고요. 네.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드리면 일단 학생이 3학년 때까지 상당히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과 활동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뭔가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 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깊이에 있어서의 그 기록 부분이 상당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고 예. 그로 인해서 학생 스스로도 교과하고 비교과를 맞물려서 그렇다면 낮은 선호도의 학과를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종합전형에서는 전공적 합성이라는 부분이 무력화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전략일 수 있다. 즉 대학을 낮춘다고 해서 무조건 학과를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학교급에 대한 욕망을 조금 좀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수생이니까요. 네, 그게 가장 크고 그리고 학생이 정시까지 임할 때 영어하고 탐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그 분석의 결과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2번째로는 교과하고 비교과의 경쟁력 부분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는 약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종합형으로 가되 갈 거라면 정시 지원권이 약 그 서울시 중하위권 정도의 수준의 대학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종합전형을 지원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수능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논술 쪽으로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치우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처럼 졸업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가장 염두해야 할 점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종합전형 자체가 이제 우리 졸업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1단계를 통과하고 다시 네. 이제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1단계를 아예 통과를 하지 못하고 또 재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1단계를 통과를 했다는 것은 이제 서류에 대한 검증이 좀 돼 있으니까 네. 충분히 이제 면접 준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도전을 하면 이제 성공 기회가 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네. 1단계가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뭐 3학년 2학기 때 학생부가 추가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바꿔 쓸 수 있는 네. 것 이외에는 사실은 목표 대학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경험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들을 잘 꼼꼼히 좀 분석을 네. 해보고 준비를 하면 금년에는 다시 실패하지 않는 종합전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저에게 제출한 모의고사가 6월 모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요. 네. 국어는 100분위가 93% 2등급, 수학 가형은 89% 2등급, 영어는 83% 3등급, 한국사는 1등급이었고요. 그리고 탐구 과목으로 1선택으로 물리 원과목은 55%의 3등급, 그리고 지구과학원은 81%의 1등급. 그래서 전체 100분위합이 344%, 평균 등급 2.5등급이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뭐 수시를 지원하고는 있지만은 뭐 지금 보니까 정시도 조금 더 노력해주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모의고사를 좀 더 좀 분석해 주시고요. 앞으로 모의고사 수능까지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먼저 어머니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혹시 학생이 작년 수능에 비해서 6월 성적이 좀 오른 편입니까? 예, 오른 편입니다. 예. 네. 학생이 역시 얼굴도 되게 이렇게 성실하게 생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 같았는데 6월 모평에서 일단 평균 2.5이긴 하지만 가장 제가 보기에 이게 6월하고 11월하고 가장 다른 것이 모집단의 인원이 좀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자연계열에서의 수학 가형은 정말 그 부침의 정도가 일선에서 있는 선생님들은 다 고개를 그냥 그렇습니다. 끄덕일 만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년도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을 좀 환산을 좀 해보게 되면은요, 네. 학생의 성적이 좀 많이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로는 전체적으로 126, 117, 115, 115 국수형 탐구 기준으로 나와 있지만 그래서 약 한 480점대 후반 정도의 점수이지만 이 점수가 실제 수능에 가게 되면은 470 초반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이 내용에서 모평에서 본인 스스로가 수학 가형과 그리고 탐구 영역 그리고 영어 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선방을 할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동점자하고의 유불리를 좀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 급간대의 학생들이 수학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학만을 공부하게 되는데 네. 막상 이 급간대에서 보정을 받는 거는 영어 때문에 합부를 좌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그 영어 같은 경우에 동점자에 비해서 약 한 4.7점 정도의 표준 점수가 좀 모자라고 탐구는 2.4점 정도의 표준 점수가 좀 모자라는 형태인데 그래서 학생 스스로 최대한 영어하고 탐구에 대해서 좀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한 80여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좀 끌어올리는 전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수시에서 종합전형을 쓰더라도 네. 실제로 마지막 그 원서의 끝부분을 어디다가 맞출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합격 확률에 대한 부분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수능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영어와 탐구 쪽을 좀 더 집중해서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예.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의 내신 등급을 좀 좋은 성적부터 살펴보면요. 과학이 2.55등급이었고 영어 2.72등급, 수학 2.89등급, 국어 3.29등급으로 전체 평균 2.83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교과 성적의 성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과 4등급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성적이었었고 그다음에 수학은 약간 뒤쪽으로 갈수록 즉 2학년에서 심화 과목으로 갈수록 성적이 조금 떨어져서 23, 23, 3.75 그리고 3등급으로 약간 심화 과목에서 좀 부족한 부분의 특성이 좀 보였었고요. 영어는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학년 1학기 때 3.43등급, 3학년 2학기 때 2.43등급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학 과목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 학생의 등급은 기본적으로 3등급 정도를 어느 정도 유지한 것 같았지만 그 원점수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이 좀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학생이 고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덜한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덜한 부분의 원인이 과연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이유만이냐라고 따져봤을 때 실제로 교과 성적이 2학년 2학기 때부터 심화 과목으로 들어가는 수학 과목의 특성상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서의 그 결손 부분이 네. 심리적인 것과 맞물려서 수학에 대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등급과는 다르게 학생의 수학 역량 자체가 중상위권 대학이 아닌 최소한 뭐 상위권 정도 대학을 도전하기에는 네. 약하다라고 판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교과 성적을 가지고서 종합전형을 분석해봤을 때 실제로 서울시에서 중위권 정도 수준의 수학과학 실력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까지 그 심화 과목으로 갈수록 원점수 하락폭도 크고 등급 조정까지도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약간 그 건홍동 정도, 건대, 홍대, 동대 정도 이상을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안성환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은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고요. 비는 자율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비교과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이제 후덕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학생 스스로가 학교 생활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폄훼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재수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깎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를 좀 해뒀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수는 결심으로 하는 거지만 삼수는 이게 사실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삼수를 하면 출제 경향을 안다는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수가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본인의 비교과를 좀 더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수상경력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준 이유는 관심 분야를 이 정도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탐구나 보고서 아니면 올림피아드 교내대회까지 참여를 하면서 입상을 했었을 때 이런 분야는 상당히 이 학생이 과학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나 어떤 그 다음 형태의 활동이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상이 수상으로만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한 거였고요. 그에 반해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 3가지하고 그다음에 1, 2학년 때 꾸준하게 하나의 그 천체 관측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사실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 학생부에서 기재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문제풀이라고 하는 인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학생의 어떤 그 전공에 대한 열이라든가 내지는 심도를 찾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었고요. 반대로 천체 관측반 같은 경우에는 학생 스스로가 재미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만 아쉬운 것이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연계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조절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봉사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가운데서 손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누군가 이걸 통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흐뭇했다라는 점이었었는데 학생은 자소서에다가도 그 한 부분만을 사용했지 거기서 좀 더 이렇게 연결해서 자기의 그 활동을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자소서 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진로나 자율이나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주목한 독서는 물리나 수학 같은 경우에 독서량이 매우 적고 그리고 깊이 자체가 그다지 깊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전체적인 총평으로는 세기가 크게 인상적이진 않았다. 그래서 학교급을 좀 더 현실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 비교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안성환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이 3가지였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지망은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그다음에 2지망은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3지망은 서울과기대 전기정보공학과였는데요. 제가 주목해볼 가장 중요한 대학은 3지망 서울과기대였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언급은 됐지만 뭐 예상은 됐던 거지만 3지망에 서울과기대를 좀 지목하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는데요. 재수생이라는 겁니다. 대학을 가야 됩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은 이 정도 상황에서 엄마의 그 속타는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안타까운 것과 대학을 가는 것은 분명히 되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재수생이라서 삼수하면 안 되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비 합격률이 이 학생의 성적대에서 가장 높은 전형을 뽑은 것이 3지망 서울과기대였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삼수를 안 하는 방법으로 가능성, 삼수 안 할 가능성과 또 이 학교의 모집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과학기술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43명이고요. 2015년도에 3.82대 1, 2016년도에는 3.48대 1로 어느 정도 3점대 정도의 경쟁률을 항상 유지했던 전형이었습니다. 1단계는 여타 다른 종합전형과 마찬가지로 3배수로 선발을 하는데 학생부 60에 기타 40이었고요. 그리고 2단계로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를 가져가게 되고요. 당연히 이 자기소개서하고 학생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인성이나 전공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에서의 활용 방법에 있어서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이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 보통 개인별로 3명이 개별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개인별 10분 이내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되고 서류를 기반해서 확인하는 면접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 일자는 11월 25일이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관연도 입시 결과인데요. 지원자의 교과 평균이 한 2.9등급 정도가 되는데 사실 합격자의 교과 평균이 2.21대 1 정도가 됐습니다. 상당히 높지만 실제로 표준 편차나 아니면은 최대값 같은 걸 봤을 때도 합격자의 최대값이 2.35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렇게 비슷한 교과 형태를 가진 그러니까 2.0에서 3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 대비 합격률을 봤었을 때 29% 정도가 합격했던 그런 전형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쓴다라면 적정까지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추천대학으로 서울과기대 전기정보공학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치호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과기대는 보니까 2단계에서 면접평가가 40% 반영이 되더라고요. 네.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면접에는 그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 있고 서류 기반 면접이 있는데 네. 아마 이 대학은 서류 기반 면접에 좀 이제 많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나 이제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에 좀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좀 깊은 내용들이 뭐 인성이나 태도나 가치관 등으로 면접에서 좀 종합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의 인재상이나 아니면 모집 단위와 관련돼서 이제 부합하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와 서류와 관련해서 좀 꼼꼼히 점검을 하고요. 예상 질문도 만들어서 좀 논리적이고 명료한 대답으로 좀 훈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해서 좀 추천 대학을 하나 우리 안성환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생각한 추천대학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숭실대학교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그 학과는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학과로 SSU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숭실대학형 이름이고요. 모집 인원이 좀 작습니다. 5명 모집을 하고 2015년도에는 9대 1, 2016년도에는 8.5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 서류 100%로 3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2단계에 면접 4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에 있어서도 학생이 그 학생부에서 보여줬던 내용과 좀 부합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기주도성이나 창의성이나 성실한 인재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게 3가지가 인재상이고요. 단계별 그 형태로는 서류 종합평가를 하게 되고 학생부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제출 서류로 가져가게 됩니다. 면접은 인성과 잠재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의 면접과 마찬가지로 서류 기반 면접이 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내외인데요. 최저 기준은 없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살펴봤더니 2015년도에는 7명을 모집하는데 충원율이 24%에 그쳤습니다. 상당히 낮은 충원율이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합격자의 범위가 교과 범위가 2.2에서 3.8까지로 숭실대학교 전체 모집 단위 가운데 상당히 넓은 폭의 그 합격자 교과 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2.88등급 정도가 됐었고요. 가장 낮은 학생의 데이터가 3.79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은 7명 모집에 6명이 충원이 돼서 약 86% 정도, 거의 한 바퀴 정도를 더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그래서 추천한 조건과 사유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좀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년도 자기소개서를 한번 봤는데 학생이 한 번 쓰고 그냥 제출한 것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예, 그래서 학생부를 좀 더 꼼꼼하게 쳐다보면서 제가 그 이메일의 자료에 부합이 되겠지만 이제 동봉이 되겠지만은 3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는 활동 목록들을 한번 뽑아서 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공 소개 자료를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의 자기소개서의 그 가장 큰 단점이 본인이 생각한 것만 꺼내기에 급급했다라는 느낌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관련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과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공의 특성상 컴퓨터학과 계열하고 약간의 다른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계열은 조금 컴퓨터 쪽에 가까운 순수한 네. 쪽이 많고요. 네. 이쪽은 좀 말랑말랑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학생이 충분히 소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만 좀 더 맞춰준다면 적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아,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 제가, 네. 아이랑 의논할 때는 아이가 이제 재수를 하면서 등급이 올라가면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를 좀 높였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조금 낮춰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네, 어머니, 뭐, 우리 학생 당연히 좋은 결과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더 잘 되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좀 평가해 주신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